이번 시간에는 계약 해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3시부터 또 여기 강의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금 저한테 있는 게 25분 남았습니다. 25분 동안 그 제한적으로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은데 이 강의실이 다른 데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이 그러네요. 자, 계약 해제 부분을 볼게요. 계약 해제 자료집 198쪽입니다. 계약 해제 198쪽. 해제, 뭐를 해제라고 하느냐면 이걸 해제라고 그래요. 어떤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유효하게 계약이 됐어요. 계약이 유효하게 됐습니다. 그럼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죠. 이행해야 되니까 뭐가 생겨? 서로 간에 이행 청구를 해야죠. 서로 이행할 게 있죠. 채무를 서로 이행해 주면 됩니다. 계약한 대로 아파트 주고 매수자는 돈 주면 돼요. 그죠? 계약이 됐으니까. 그런데 한쪽 편이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했어요. 약속 위반을 했어. 그럼 약속 위반했다는 말은 이행을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이행을 안 해줬다 이거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채무를 불이행하면 뭐를 불이행했어요? 채무를 불이행했다 이거죠. 한쪽에서. 그럼 계약은 유지가 돼요? 계약 깨져요? 채무 불이행을 하면 계약 해지를 해버려요. 계약 해제를 해버리면 돼요. 무슨 통지를 하면 돼요? 해제 통지를 하면,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하면 계약은 어떻게 돼요? 계약은 없어져 버려요. 소급해서 소멸해요. 계약은 뭐해서? 소급해서,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해버립니다. 이걸 해제라고 그래요. 계약 해제. 그럼 해제를 하게 된 원인은 뭐 때문이에요? 원인은 뭐 때문에? 채무 불이행. 이게 원인이 된 거예요. 이게 원인. 그죠? 채무를 이행 안 했다. 이거 돈을 안 줬다. 아파트를 안 넘겼다. 이게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럼 해제는, 그럼 채무 불이행하면 저절로 돼요? 해제 통지해야 돼요?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해제 통지라고 하는 해제권 행사를 해야 돼요. 의사표시 해야 돼요. 의사표시. 이거 일방적으로 해요. 일방적으로 통지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거를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권? 형성권. 얘한테 일방적으로,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내용증명 보내면 돼. 내용증명. 그럼 계약은 그때부터요? 소급해서요? 소급해서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계약 끝나버려. 그럼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한다는 말은,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한다는 말은 계약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소급해서라는 말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맨 처음부터 계약이 없는 걸로 됩니다. 그럼 소급해서 소멸하면 어떻게 하느냐? 쌍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쌍방은 서로 주고받은 거 있죠? 그죠? 돈 주고받은 거 있죠? 서로 받은 거 어떻게 돼? 서로 주고받은 거. 서로 받은 거 어떻게 합니까? 돌려줍니다. 서로 받은 거를 어떻게 한다? 돌려준다. 서로 받은 거를 돌려주게 됩니다. 서로 받은 걸 돌려줍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요. 무슨 반환? 부당이득 반환을 합니다. 부당이득으로 반환 처리해요. 반환 처리. 무슨 처리를 해요? 부당이득 반환 처리를 합니다. 받은 거 서로 돌려줘. 그럼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은 있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계약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거 어떻게 하고요? 돌려주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지. 누구 때문에 계약이 깨졌어요? 한쪽에서 계약을 불이행했죠? 채무 불이행. 계약을 불이행한 거 이놈이. 누군가가 계약을 어긴 거잖아. 둘 중에 하나. 그러면 그 어긴 사람 때문에 계약이 깨진 거잖아. 결렬된 거죠? 그럼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그죠? 계약 불이행 책임이요. 무슨 책임? 계약 불이행한 책임을 물어야죠. 계약 불이행한 뭐를?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 그 책임이 바로 뭐냐? 손해배상이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이제 해제와 별도로, 뭐와 별도로? 해제와 별도로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을 이 책임추공을 해요. 책임추공. 책임추공으로 무슨 청구를 한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손해배상 청구. 아, 이러고 계약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제 끝나. 그럼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말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우리 현실에서는 계약금 받은 걸 어떻게 해요? 몰수해요. 위약금으로 몰수하고 끝내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로. 아, 이러면 계약 해제가 됐어요. 자, 해제는 일단 출발합니다. 계약이 무효요, 유효요? 계약이 유효하단 말이죠. 유효한데 왜 하는 거예요? 왜 해제를 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돼야 원인이 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해제를 합니다. 일방적인 통지를 해요. 통지를 하기 전에 우리 민법에는 해제 통지를 하기 전에 채고를요. 채고를 하게 돼 있어요. 채고가 뭐예요? 독촉. 채고가 뭐라고요? 독촉을 필요로 합니다. 독촉을 꼭 필요로 해요. 뭐 하기 전에? 해제를 하기 전 단계로 채고를 해야 돼요. 채고를. 그럼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못 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보름 이내에 잔금을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채고를 해요. 채고를 해야 됩니다. 채고를 하고 나서 채고를 했는데도 돈을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해제를 할 수 있어요. 해제를. 그래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해요? 채고가 꼭 필요해요. 이게. 근데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있고 불필요한 게 있어요. 채고가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요거 나중에 공부합니다. 채고가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 필요한 건 언제냐? 이행지체일 때요. 무슨 지체? 지체에 있다. 지체라는 건 늦게 주는 거죠. 그럼 채고를 빨리 채고해야 돼요. 근데 불필요한 거는 뭐냐? 이행불능일 때요. 무슨 불능? 불능이다. 이거는 못 주는 거잖아.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는데 뭘 채고를 해? 불능인데 이거 불가능한 건데. 공장이 불났죠? 그럼 채고하면 안 되죠. 불났는데 뭘 채고를 해요? 그래서 채고하는 거는 언제만요? 지체되는 사람한테는 채고를 해야 돼요. 불능일 때는요? 할 필요 없어요. 불났는데 공장이 불나가지고 못 주는데 뭘 채고를 합니까? 그죠? 예, 요 차이에요. 지체냐 불능이냐. 나중에 보면 또 나와요. 나중에 보면 미리 이행 거절한 때. 미리 무슨 거절이요? 이행 거절을 미리 했다. 미리 거절한다는 표시를 했다. 미리 거절 표시를 미리 했다 이거죠. 그러면 채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채고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거예요. 지체일 때요. 지체일 때. 채고를 하고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소급해서 소멸하는 거는 해제라고 그래요. 그럼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면 언제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면 해제라고 안 하고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해지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해지. 소급해서 소멸하면 뭐라고 그래요? 해제.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면 뭐라고 그래요? 해지라고 그래요. 해지. 그래, 해제하고 해지가 틀려요. 내가 직장에서 잘렸다. 오늘 잘렸다. 그럼 언제부터 나는 회사하고 상관없어요? 오늘부터죠. 그걸 해지라고 그래. 해지. 장래요라고 그래. 장래요. 그러면 계약이 끝나면 서로 간에 무슨 의무를 부담해요? 받은 걸 뭐 한다? 돌려준다. 받은 걸 돌려주는 걸 무슨 의무라고 그래요? 무슨 반환?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요. 무슨 반환? 부당이득 반환이야. 이게 해제 효과입니다. 이게 해제 효과. 무슨 효과? 해제 효과가 이거야. 이거. 1.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2. 서로 받은 거 어떻게 한다? 돌려준다. 3. 책임 추궁한다. 책임 추궁으로 뭐 청구해요? 손해배상 청구해. 이렇게. 세 가지야.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해제 효과라고 그래. 해제 효과. 이 세 가지를 무슨 효과라고 그래요? 해제 효과라고 그래. 해제 효과. 해제 효과.
됐나요? 예. 해제 이해됐습니다. 자, 해제 효과는 이거예요. 계약은 어떻게 돼요? 첫째, 소급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서로 받은 건 어떻게 합니까? 돌려준다. 부당이득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책임 추궁으로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 요구해요. 손해배상. 너 손해 물어줘. 왜? 너 때문에 깨졌잖아. 너 때문에. 됐죠? 이게 해제 효과예요. 근데 문제되는 게 하나 있어요. 문제되는 게 뭐냐. 여기에 제3자가 껴있을 때요. 누가요? 제3자가 개입됐을 때는 이제 얘기가 틀려요. 누가 껴있어요? 제3자가 계약에 껴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까다로운 거예요. 자, 요게 어떤 거냐 이거예요. 잘 보세요. 사례. 요게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아파트 무슨 계약을? 매매 계약을 했어요. 얘 매도자. 파는 사람이 매도자. 사는 사람은 누구? 매수자. 그럼 얘가 돈 주면 되죠? 돈 주고 얘는 아파트 주면 되죠. 그래서 얘랑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얘는 얘한테요 아파트 매매하고 등기 넘겼어요. 뭘 넘겼어요? 소유권 등기 이전 해줬어요. 그럼 얘는 뭘 줘야 돼? 일로 저쪽으로 돈 줘야죠. 돈 보내면 되죠. 등기는 넘겼는데 일로 등기를 넘겼는데 문제는 얘가요 돈을 절로 안 줬어. 돈을 안 줬어. 돈을 안 줬다고요. 뭘 안 줬어요? 돈을 안 줬어. 돈을 안 줬다. 안 줬다. 돈을 안 줬죠? 그럼 채무 이행했어요? 계약 불이행해요? 계약 불이행이죠. 얘가 돈 안 준 거 계약 불이행이죠? 예. 문제는 얘가 이 등기를 가져왔잖아. 아파트 등기 가져왔죠? 그리고 얘가 어떻게 했어? 매수자가? 병에게 전매를 했어. 이거를 누구한테요? 병에게. 얘는 흥부, 얘는 놀부. 얘가 놀부. 놀부가 아파트 샀죠. 아파트 사가지고 뭐 했어? 이거 가지고 있었어요? 전매했어? 병에게 전매했어. 이거 전매를 해버렸어. 이렇게. 그럼 아파트는 놀부 거예요? 병 거예요? 병에게 일로 등기가 넘어왔어요. 아파트 소유권 넘어왔어요. 소유권이 일로 이전됐습니다.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이전 등기가. 이제 일 꼬였어. 이제. 이때 흥부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뭘 줄 때까지요? 얘가 뭘 줄 때까지? 돈 줄 때까지 기다리죠. 근데 얘가 돈 줘 안 줘? 계속 미루기만 하잖아. 계속 미루고 또 미루고 계속 지금 미루잖아. 그래 얘가 어떻게 해서 흥부가? 해제를 하려면 뭐 해야 돼? 계약 해제하려면 그냥 해제해요? 최고해야 돼? 최고를 했죠? 최고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해제한다고 연락했어요. 해제 통보를 했어요. 얘한테. 놀부한테. 계약 뭐 한다? 해제한다. 해제 통지를 해버렸어요. 해제 통지를. 그럼 계약은요? 이 매매 계약은 있는 거야? 깨진 거야? 깨졌죠? 그죠? 그럼 얘는 놀부는 아까 보세요.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받은 걸 어떻게 하래서 받은 걸 돌려줘야죠. 근데 아파트를 주려는데 아파트가 어디 있어? 여기가 있잖아. 제3자에게가 있잖아. 제3자. 얘가 제3자잖아. 그럼 얘가 아파트를 줘 못 줘? 일로? 못 주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잘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이 계약이 해제가 되죠? 그럼 매매 계약은 깨진 거예요. 계약 깨져버립니다. 왜? 여기 있잖아. 소급해서 계약은 어떻게 해요? 소멸해. 이 계약 깨져버려.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이 깨져버려. 그죠? 예. 근데 이 해제가 되면 언제부터 소멸해요,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해서 소멸하죠? 그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를 을이 가지고 있어요? 제3자 가지고 있어? 그럼 해제가 되면 이 계약의 소급표, 해제의 소급표가 소급한다는 말은 맨 처음부터 계약이 꽝인 거예요, 꽝. 소급해서 꽝이라는 거죠? 꽝이다. 이 계약은 처음부터 꽝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받은 거를 돌려주고 얘도 받은 거 돌려줘야죠. 이거죠. 이게 서로 받은 거 돌려줘라. 부당이득으로 돌려줘라 이거죠. 그죠? 그런데 아파트가 을에게 없고 병에게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대법원은 소급표는 니네끼리만 해. 니네끼리만 소급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는요? 이 제3자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 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아파트는 누구께 돼요? 병, 제3자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끼리만 해결하는 거야, 해제는? 당사자끼리만 주고받은 거 돌려줘라 이거죠. 근데 얘가, 그럼 얘는 뭘 줘야 돼, 일로? 아파트를 줘야 되는데 못 주죠? 돈으로 물어줘라 이거죠. 됐어요? 그럼 얘는 받은 돈 어떻게 해? 받은 돈에다가 어떻게 해? 받은 돈 돌려줘, 일로. 돌려줄 때 이자 물어야 안 물어? 이자 물어줘야 돼. 이거 왜 꽁돈이거든. 남의 돈이니까 이자 물어줘. 됐어요? 문제는 이 아파트는 누구 거예요, 아파트는? 해제한 갑 거예요, 제3자 거예요? 제3자. 얘가 아파트 소유자가 돼요, 제3자가. 아파트는 제3자. 얘가 뭐가 된다? 아파트 주인이다. 아파트 소유자다 이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소고표는 누구끼리만? 당사자. 이 둘끼리만 소급하는 거고 얘한테는 상관없는 거가 된다 이거죠. 예, 이거를 이제 뒤에 가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아파트는 갑이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못 찾아오고 제3자 병거가 돼요. 흥부는 뺏기는 거예요. 흥부는 뺏겨. 누구한테 뺏겨요? 병에게. 됐나요? 예, 이게 계약 해제에서 우리가 다룰 것들이에요. 예, 내용은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요 정도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뒤로 넘어갈게요. 계약 강론에서 매매 볼게요. 매매. 뒤에 임대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위주로 볼게요. 매매 위주로. 남은 게 시간이 10분 남았네. 예. 여기 선생들이 막 뒤에 와 계셔요. 뒤에. 자, 매매 볼게요. 매매. 자, 먼저 매매에 거기 목차 보세요. 목차 1절 매매 의의 동그라미 의의가 뭐예요? 개념은 개념의 별표하고 그 다음에 2번에 예약하고 계약금 있죠? 계약금의 별 3개. 계약금 별 3개. 그거 시험 매년 나와요. 그 다음 매매 효력 넘어가고 4번에 담보책임의 별 3개. 담보책임이 꼭 나오고 5번은 환매. 팔았다가 도로 사와요. 도로 사오는 걸 환매라고요. 팔고 뭐 하는 거? 도로 사오는 걸 환매라고 그래요. 환매.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거기서 중요한 거는 계약금하고 담보책임이요. 계약금하고 담보책임이 중요한 논점이에요. 자, 거기 가기 전에 매매 성질 먼저 볼게요. 맨 처음 1절. 매매의 성질. 매매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민법 563조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뭐를? 대금 지급할 거를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게 매매의 정의예요. 거기다 쓰세요. 매매의 개념. 뭐를 매매라고 그래요? 일방은 뭐를 주고? 재산권 이전에 동그라미에서 크게. 재산권 이전에 크게. 완전 크게. 재산권이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아파트. 그죠? 그 다음 상대방은 뭘 줘야 돼요? 대금 동그라미. 대금의 왕 동그라미. 대금 지급을 뭐 함으로써? 약정에다가 세모하세요. 약정에다 세모. 약정을 뭐라고 그래요?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약속 위에다 쓰되 약속하면 되는 거를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약? 낙성계약. 그죠? 약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세요 위에다가. 매매는 쓰세요 위에다. 매매는 이행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성립하는 채권계약이다. 이행해주겠다는 뭐만으로?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무슨 계약? 채권계약이다. 왜?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쓰세요. 따라서 그 재산권이 자기 소유든 타인 소유든 관계없다. 자기 소유든 타인 소유든 관계없다. 그럼 자기 소유만 돼요? 타인 소유도? 타인 소유도 매매는 유유라는 거죠. 그래서 유유가 된 거예요. 왜?
약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개 들어보세요. 일반인들은 매매가 뭐예요? 그럼 일반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고 파는 거. 그러면 시험 문제 하나도 못 풀어. 그건 매매가 아니야. 매매는 뭐예요? 재산권 이전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은 뭐를?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하는 거? 약정하면 되는 거죠. 약정하는 거. 그죠? 그게 매매예요. 그게 법률적으로 매매예요. 약정하면 되는 거예요. 약정. 약정하면 되는 걸 무슨 계약? 채권 계약.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야? 의무부담행위라고. 의무부담행위. 됐죠? 뒤로 넘기세요. 계약금이 나와요. 계약금. 아파트를 6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거기다 써보세요. 아, 밑에 그림 있네요. 6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다. 얘는 매도인, 얘는 매수자. 매수인. 그럼 매도인은 매매 효력이라는 건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매매 효력이라는 거는 매도인은 뭘 넘겨주면 돼? 약속대로. 아파트 주면 되죠? 아파트 주고 매수자는 뭐 주고? 돈 주고. 그게 매매의 효력이에요. 단 아파트 줄 때는 아파트에 하자 있는 거 줘야 하자 없어야 돼요? 하자 없는 거 주는 거죠. 만약 아파트를 줬는데 아파트를 넘겨줬는데 아파트에 뭐가 있어? 하자가 있다. 하자가. 균열이 있거나 누수가 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누가 져야 돼, 그걸? 매도자가 져야죠. 왜? 무슨 물건을 팔았으니까? 하자 있는 물품을 팔았으니까 책임져. 그걸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걸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가 지는 거예요? 매도인이. 왜? 하자 있는 거 팔았으니까. 그죠? 예, 제가 지난번에 집사람을 통해서 밤을 샀어요. 밤을 한 박스를. 밤이 좋다고 그래서 밤을 샀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받아보니까 뭐가 됐어, 그게? 밑에, 위에는 멀쩡한데 속에는요, 밑에는. 벌레가 들어가지고 다 썩었어. 그럼 뭐가 있는 걸 받은 거예요? 그럼 구매자가 어떻게 해요? 구매자, 산 사람이 판매자한테 가서 연락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썩은 거 팔았냐고. 따지죠? 그게 담보 책임이에요, 담보 책임.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지기는 거? 매도자가 져. 무슨 물건을 팔아서? 하자 있는 걸 팔아서. 그럼 그건 따지는 건 누가 따져? 매수자가 따져. 왜? 하자 있는 거 판매했으니까 따지는 거죠. 그게 담보 책임이에요. 그죠? 예, 매매에서는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따져요. 그게 담보 책임입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 자, 여기는 계약금입니다. 매매 계약을 했죠? 6억에. 그리고 계약금을 걸어요. 계약금을 교부했다. 자, 그럼 계약금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매 대금의 몇 프로를 걸죠? 10%를 걸어요. 10%. 그럼 이게 6억이면 얼마를? 6천만 원을 뭐 해야 돼요? 교부를 해야 돼요. 교부. 이게 주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은 주계약이고 이건 뭐라고 그래요? 종된 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약? 종된 계약. 무슨 계약? 종된 계약이다. 이거는 주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계약? 주계약. 주계약, 이거는 무슨 계약? 종된 계약이다. 근데 이 매매 계약은, 이 매매는 약정하면 되죠? 약정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낙성 계약. 무슨 계약? 낙성 계약이고, 이거는요, 약속을 해야 돼요? 돈을 교부해야 돼요? 6천만 원을 걸어줘, 쟤한테 줘야 돼요. 그거를 요물 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약? 이걸 요물 계약이라고 그래요. 요물 계약. 돈을 걸어야 돼요. 돈을 쟤한테 걸어줘야 돼요. 말로는 돼, 안 돼?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돈을 줘야지만 되는 게 요물 계약입니다. 그럼 이 계약금을 이렇게 6천만 원을 걸었다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거에 따라서 이 매수자가 하는 게 틀려.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틀려. 상승하면 얘는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죠. 내가 잘 샀구먼. 그죠? 잘 샀구먼. 그럼 누가 열받아? 상승하면. 매도인. 집 판 사람이 울고 있어. 울어. 내가 왜 팔았을까? 가격이 오르는데. 그죠? 그럴 때는 이 매매 계약은 뭐를 걸어서 지금요? 계약금을 걸어뒀죠?
그럼 계약금을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고 계약금을 날리고 이 계약을 깨버릴 수 있어요. 그거를 해약금이라고 그래요. 무슨 금? 해약금 해제라고 그래요. 해약금 해제. 같이 해보세요.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 또는 계약금 해제라고 돼요. 계약금 해제. 이 계약금 해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일방이 착수하기 전입니다. 일방이 뭐 하기 전에? 착수하기 전까지입니다. 착수 전이라는 말은 얘가 뭐 넣기 전에? 중도금을 걸기 전입니다. 뭐 넣기 전에? 중도금 걸기 전에. 중도금 지급 전입니다. 선생님 뭐 중도금 조금 주면 넣은 거예요? 안 넣은 거예요? 주면 안 되는 거. 주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주면 안 돼. 뭐 넣기 전에?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넣기 전까지입니다. 넣기 전까지가 이게 바로 이행 착수 전이에요. 이게 해제 시기라고 그래요. 1번은 해제 시기. 두 번째는요. 해제 방법이에요. 해제 방법. 그럼 얘는 어떻게 해제하느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이 계약금 걸은 걸 어떻게 하면 돼? 포기하면 돼요. 교부자는. 교부자하고 수령자가 틀려. 교부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포기해버리면 돼. 이거 6천만 원을 포기해버리면 돼. 6천만 원 포기. 수령자는요. 몇 배 줘야 돼요? 2배를 물어주면 돼요. 2배. 2배를 제공하면 돼요. 2배 제공을. 그래버리고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해제할 수 있어. 해제. 이걸 해약금 해제 또는 계약금 해제라고 그래요. 같이 붙여보세요.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 또는 계약금 해제라고 그런다.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부자는 뭐하고? 포기하고 수령자는 2배를 물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 계약금이야. 이 계약금. 세 번째 그럼 이 해제 효과입니다. 해제 효과. 계약금으로 해제를 했을 때 이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효과 부분. 여기 볼까요? 효과. 이 계약금 해제는 계약금을 날리면 되는 거예요. 뭐를 날리면? 계약금 걸어둔 거 날려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금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무슨 의무가? 왜 원상회복 의무가 없냐? 이거는 뭐 하기 전까지예요? 착수 전이죠. 그럼 얘가 발 들인 거예요? 안 들인 거예요? 중도금이나 잔금 안 준 거고 얘는요. 아파트 넘긴 거야? 안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발 넣기 전이거든요. 뭐만 걸은 거예요 지금? 계약금만 걸어놓은 거라고. 이거 계약금만. 그러니까 발을 들이기 전이니까 뭐를 해줄 의무가 없어요? 원상회복 의무가 없어요. 발을 담기기 전이잖아. 발 담기기 전에 계약금만 걸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무슨 의무가 없다? 원상회복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계약금만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던지면 끝나. 이것만. 두 번째는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무슨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 던지고 끝나는 거예요. 계약금 이거 포기하고 우리 끝이 아웃이요. 이걸 계약금 해제라고 그래요. 그럼 선생님 왜 해약금이라고 그러느냐? 해약금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해약금. 이 매수인이 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계약금 얼마를요? 6천만 원을 어떻게 하면 돼요? 포기하면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이 매수자가 이 계약을 해약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손해를 감수하면 끝나요? 그죠? 그 6천만 원이 바로 무슨 돈? 해약을 위해서 필요한 금전이에요. 그래서 해약금이 된 거예요. 됐죠? 이게 해약금 해제입니다. 자, 그 뒤에 좀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은 정규순환, 1순환, 2순환 들어가서 1월달부터 정확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민법 입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